네. 자, 그럼 저희 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예. 메리츠증권의 강재원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남이 강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유동훈 본부장께서 이렇게 뉴욕장 우리 이틀 동안을 갖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혹시 강 부장님 조금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단 증시가 네. 상당히 호조로 반응했다는 점. 네네. 네, 그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전전 일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네. 그 특징적인 종목이 플러그 파워라는 종목이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예. 네, 네. 그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6억 6천만 달러의 대출 보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플러그 파워는 수소연료전지 대표 기업이죠. 수소 연료전지? 네, 맞습니다. 아, 예. 당분간 자금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동시에 호주 정부에서 수소 보조금 44억 달러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어제 같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 종목들을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대표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 대형주고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비나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종목들 두산 퓨얼셀은 좀 종목이 무거워서 좀 패스를 하고 싶고 오늘은 비나텍의 주가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 쪽에서도 뭔가 수소 관련해서 좀 언급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에서도 나온 내용들이 기업들에서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나온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 관련 종목도 주가가 워낙 바닥이 위치해 워낙 있습니다. 바닥이라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가 올라간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수소연료전지도 지금은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휴장 전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 휴장 전에 상한가 간 종목들도 뭐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좀 관심 있게 본 종목 있으세요? 일단 SK이터닉스가 신규 상장 SK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겠다가 네네. 급등을 크게 한 거였고 그다음에 ITM 반도체는 굳이 따지자면 전력 반도체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게 전기를 저항을 줄여서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마토 시스템이 좀 특징적이죠. AI 소프트웨어. 최근에 제미나이 요거하고 예. 뭐 오픈 AI도 예. 새로운 어떤 출시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에 좀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마토 시스템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제미나이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제미나이가 응답하는 내용 보니까 저 처음에는 좀 나왔을 때 좀 너무 급하게 나와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기대해. 근데 또 기술이라는 게 빠르긴 빠르대요. 얼마 안 됐는데 또 저 정도까지 왔고.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진짜 저쪽은 빨리 발전하고 금방금방 우리 현실에 적용되는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이제 토마토 시스템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최신 휴대폰은 네. 대충 기능 없어도 전화 받고 하는데 큰 지장 없거든요. 그렇죠. 예, 하면서 예. 배우면 되는데 이 AI에 대한 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공부를 좀 깊게 파지 않으면 남들보다 상당히 뒤처질 정도로 기술이 앞서가 있다고 보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서 작업을 하는데도 1시간 걸리는 거죠. 5분이면 될 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가 필요하고 지금은 상당히 AI 쪽에 관심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또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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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사실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 하면은 조금 추세적으로 좀 매매 포지션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엔 또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또 해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최근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주식시장이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미국 시장 대비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장기 우상향 종목들은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매집하는 모습은 보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 일렉트릭, HD 네네.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단타는 하긴 하지만 기둥은 지켜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 기둥은 지켜가면서 20% 가지고 단타를 치는 겁니다. 네. 근데 물량이 크니까 20%만 팔아도 주가는 확 밀려서 이거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겁을 줄 수 있을 만한 물량은 되는 거죠. 근데 전체 길게 누적 매수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물량은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개인들을 상당히 현혹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도 단타를 치고 포트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세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지 말고 네. 그냥 지켜만 보다가 눌림목에서 접근하기. 두 번째는 방망이를 짧게 잡기. 수익을 너무 길게 보지 말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용 레버리지를 쓰지 말자. 지금 같은 시장은 완벽하게 시장이 우상향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신용 레버리지를 쓰는 건 상당히 금물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신용 레버리지는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때 그때 레버리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 보시기에 최근에 신용 규모가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위험한 수준까지. 예. 한번 좀 밀려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현 시점은 그렇게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과거 5월이 셀 메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6월, 7월까지 대선 때문에 주가가 더 강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5월 장이 견조하게 버텨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천하제일 단타 대회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 저게 이제 거의 우리 증시에서 여의도에서 공식 용어가 됐구만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 미국에 있는 돼서 증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월스트리트에 근무했다면은 네. 지금부터 좀 더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쉬운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그렇죠. 네, 근데 국내 국내는- 증시가 그런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게 그렇죠. 되면 내가 월스트리트 네. 근무한다고 한다면 네네네네.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좀 더 얌전하게 편안하게 근무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항상 그 단기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에서는 좀 살아남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손 빠른 사람. 그렇죠. 손이 빠르고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으로서 밀어붙이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뉴스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다가 관세 폭탄을 매긴다. 무슨 뭐 25%에서 뭐 100%니 뭐 섹터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요게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타이밍은 모르겠으나 그냥 뭐 연내 한다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대선을 앞두고 서로 간에 그런 뭐 분위기 형성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뭐 과거에도 뭐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했을 때 예. 결과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었죠. 근데 이건 세국 정치는 아니죠. 중국만 배제하는 거니까 그럼 왕따가 되는 건가요? 이게 더 글로벌적으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조금 눌리는 영향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되겠습니다. 반대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좀 반사이 기대되는 섹터들 예를 들면은 뭐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관세 인상 이 방침은 국내 증시 쪽에서 관련 섹터는 또 어느 정도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관련주들 특히 중소형 철강주들이 최근에 네. 많이 투자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가 흐름 상당히 최근에 예. 좋았죠. 근데 네. 현재의 이 종목들의 가격 구간은 좀 위험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너무 있습니다. 단기에 급등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많이 좀 올라왔다. 그래 그렇죠. 보시는 거. 네.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온 것 같고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서 수혜주를 사는 케이스는 좀 건강에 좀 해로워요. 왜냐하면 주가가 혹시 밀리면 계속 알루미늄 가격만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 가격을 맨날 보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자기 전에만 보고. 그리고 나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왜 안 오르지? 답답한 거죠. 이게 이런 투자 패턴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가격 정보들을 먼저 확인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이런 종목에서는 단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치고 시장에서는 가격 오른다라고 분위기 조성하고 외국인들은 떨고 나가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승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섹터가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도 마찬가지 관점이세요? 종목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그 종목 자체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것과 그냥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긴 저는 이렇게 하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저도 뭐 방송에서나 사적으로나 막 쓰는 용어였는데 막상 우리 강 부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단타를 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들으면서 가슴이 좀 쿵하네요. 우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이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우, 저도 그러고 보니까 어디 가서 막 단타 친다 이런 소리 네, 좀 그러네요. 그렇죠. 막상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좀 그래요. 조심스럽게 되죠. 제가 참
예, 저도 참 철없었네요. 갑자기. 그렇죠. 네. 조선주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좋았잖아요. 조선주하고 또 아예 해운까지도 한번 엮어서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좋아지고 거는 있다. 사실이고요. 장기간 소외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감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 종목들 역시 눌림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현 시점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조선주들은 조정이 한번 나오면 그게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 조정도 나오긴 해요. 그럼 네. 개인들이 버티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리고 상승 탄력도 역시도 일반 주도주 대비했을 때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뭐 2%, 3%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눌림목이 나오면 뭘까? 일단은 조금 한 시점에서는 좀 관망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상장한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신규 상장 종목은 저에게 묻지 마세요. 아, 아주 안 좋은 촉들이 많습니다. 이게 완전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떤 분석이나 예. 전망이란 게 엄밀히 따지면 그 눈을 감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 느낌이랄까요? 그 정도로 신규 상장 종목들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접근을 했다가 네. 수익보다는 손실을 본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심지어 지쳐서 팔고 나면 주가가 날아간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쳐서 팔고, 팔고 나면. 나오니까 주가가 날라. 네,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워낙 이제 그 오버행 과거에 갖고 있었던 신규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과거 투자자들이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는 좀 안전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언제 갑자기 밀려도 쏟아져 나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크고 또 우리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강 부장님의 매력이 저 같아요. 저 솔직하심. 그리고 또 진짜 또 직설적으로 직설적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그 느낌, 네, 경험 맞습니다. 이런 거 갖다 그대로 뭐 녹여내시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래요. 이런 종목들 좀 지쳐서 빠져나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다 또 종목들 주가 급등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네. 참 네. 그렇죠. 네. 개인 의견일 뿐 회사 의견은 아닌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개인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아니 지금 어쨌거나 요 뭐 조선주와 해운 쪽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신규 상장도 그렇고 강 부장님의 기본적인 어떤 현 시장에 대한 그 접근은 보니까 이게 무슨 추세적으로 뭘 기대하기보다는 짧게 대응하라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해운주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네,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가장 이렇게 핫한 섹터 전선, 전력 설비 쪽 이쪽은요? 저는 여전히 매우 좋게 보고 있고 매우 좋게 보고. 이 전력 센터를 말씀하시니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파생된 하나의 새로운 섹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뭐예요? 뭐죠? 바로 슈퍼 커패시터. 슈퍼 커패시터. 슈퍼커패시터. 이거 좀 말씀드리자면 아직 섹터 분류에도 없는 섹터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 섹터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전력기기 강 부장님이 그러면은 찾아낸 섹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업종은 있었겠지만 섹터 분류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가 최초로 얘기하는 하나의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네, 그렇죠. 궁금해지네요. 네, 그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하면 내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슈퍼 커패시터고요. 그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콘덴서가 콘덴서. 네, 전기 용량과 성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슈퍼 커패시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회로를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콘덴서인데 보통 주전력이 끊어진 경우에 소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기 내부에 성취가 되고 있고 정전 시에 순간적으로 고출력의 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시켜주는 에너지 장치입니다. 뭔가 대기 전력 그렇죠. 장치네요. 맞습니다. 예. 예, 일반 배터리에 대비했을 때 에너지 저장량은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네네네. 순간 출력은 100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대상물의 전원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전원이 확 나갔다. 그러면 이거를 백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 커패시터다. 슈퍼 커패시터.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퍼 커패시터는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필수로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전기차에도 설치가 됩니다. 뭐 시동을 갈거나 급가동을 할 때 커패시터가 네네. 들어가고 네. 갑자기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셧다운이 됐다. 그럼 네네. 문을 열어야 사람을 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게 또 슈퍼 커패시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패시터 관련 종목에서 좀 미리 오른 종목이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콘덴서 관련 종목이죠. 삼화전기와 예. 산화 콘덴서 예. 이런 종목은 좀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오르고 있고요. 후속 타자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 비나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비나텍. 네, 이 종목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슈퍼 커패시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중에서 매출 기준으로는 MS 1위 국내 사업자이고 또한 중형 슈퍼 커패시터 시장에서는 글로벌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수소 연료전지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으로 주가가 과거에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어요. 앞서 그 뉴욕 증시에서 그 예. 플러그 파워하고 연결된 종목도 말씀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이 수소전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완주 공장에 작년에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이제는 전력기기 섹터에서 슈퍼 커패시터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 커패시터를 만드는 기업들도 이제 시장에서 테마로 형성될 수가 있을지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슈퍼컵 지금 강 슈퍼 부장님 그거 커패시터. 말씀하시는 거죠? 용량이나 수용력을 의미하는 CAPA, CITY 그거죠 지금 영어로 표현하면. 제가 영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통 흔히 하는 말 이제 캐파 하는 캐파 그런, 네. 커패시티. 그러니까 일반 그 컨덴서를 용량을 더 늘려서 저장 장치가 글쎄. 100배 이상 네, 늘어나요. 맞아요. 아마 그러면 예, 그 예, 커패시티를 맞아요. 쓰신 것 같은데 예, 그거예요. 이왕이면 저거 커패시터보다 커패서티로 하시는 게 한글 표현의 그게 훨씬 더 확 다가올 것 같네요. 커패시티. 커패시티. capacity. 슈퍼 커패시티. 예, 슈퍼 용량. 네이버에 뭐, 많이 치시면 다 커패시터라고 나와요. 커패시터로 나옵니까? 용어라고 아예 용어. 저희 아예 저런 용어가 있어요. 예, 용어가 있습니다. 예. 저거는 어디 발음인가? 커패시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발음이고요. 콘덴서가 일본 발음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신 커패서티는 어느 그러니까 아마 그 커패시티를 의미한 것 같은데 네네네. 커패시터 해갖고 처음에 이제 좀 그거 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의미하고는 반은 전달이 됐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쪽에서 이쪽은 이 얘기도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전력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늘 거다. 그렇다면 이 뭐 그동안에 좀 소외당하고 있었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었던 태양광 쪽은요. 태양광 쪽. 예. 자, 최근의 주가 상승은 미국 정부의 투자와 MS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관련 종목도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금융 비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재생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실례로 그렇게 좋은 CS 윈드 실적 잘 나오던 회사가 주가 바닥에 있다가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좋기가 쉽지가 않은 현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 확정되고 언제가 금리 인하 된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아무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출발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2,758포인트 1% 강세가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7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 이상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각각 호가는 86,600원, 191,100원 선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쪽에서도 좀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5%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5,600원이죠.
현대차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5천 원이고요. 기아가 0.3%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3,500원.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0만 7천 원이고 KB금융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7,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1만 2천 원. HLB가 오늘 5.6%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나흘 연속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글쎄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지금 또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2.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만 9,700원. 아무래도 알테오젠과 엔캠 같은 경우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엔캠은 5.4% 강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1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BSP가 오늘 3.5%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38,15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반면에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28만 1,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8,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8,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3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호가에서는 지금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예상이 되네요. 네. 뭐 이틀치 미국장 네. 반영한다면은 적어도 양이 안 찹니다, 솔직히. 특히 코스닥은. 예. 네,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대되네요, 오늘 장. 네. 네. 그런데 아까 강 부장님,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딱 맞네요. 커패시티가 그게 커패시티가 아니고 커패시터. 커패시터 그게 네. 그게 축전기 콘덴서를 얘기하는 아예 제가 그런 단어가 용어. 헷갈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표현했더라? 커패시터. 그게 커패시터. 맞아요. 그게 맞는 표현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정적이네요. 네. 네. 아니 왜냐면 부장님 말씀해주신 컨덴서가 콘덴서가 이제 일본 말이고 예. 뭐 그렇게 되는데 네네. 미국식으로는 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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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 네. 예. 근데 요것도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는 또 뭡니까? 또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이거 좀 끼가 있어 보이죠? 끼가 있어요. 전력 반도체. 네. 이름 자체가 반도체인데 전력 반도체다. 아, 전력까지 붙으니까 그죠? 더 끼가 있어 보이네요. 뭐 종목 말씀드리면 하인텔이 AI 전력 비용 100분의 1 절감 기술 개발했다는 소식에 우리 기술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텍시스는 전력 반도체 고방열 스페이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T 트로닉스 이것도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역시 전력 반도체 소재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사람 얘기 아닙니다. 그냥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공부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네. 분명히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리 가능성이. 그 전에 제가 공부를 해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고 실제 이 기술들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리는 동안에 강 부장님 공부하고 오셔서 네.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다시 진입해도 될까? 아닌가는 그때 알려주시고. 확신이 들면. 확신이 그리고 들면.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위에 팔고 싶은 세력이 너무 많아서 매물대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 눌려줄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다라는 있다 정도만 정도? 인지하고 네. 다음번 출연하실 때까지 공부해 오시는 걸로. 네. 다음 주.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이나 다다음번이나 일단 한 번은 공부해 오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던 그 HBM 이게 거절당했다라는 루머가 좀 돈 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아직까지 뭐 진 여부가 판단된 상황은 아니고 뭐 주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주가 흐름, 호가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이런 거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없이 글로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반드시 들어갈 거다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루머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품질 개선을 해서 다시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삼성전자는 HBM 8단에서 승부 보는 게 아니고 12단에서 승부 보려고 할 겁니다. 예. 8단은 아쉽지만 SK 하이닉스한테 밀린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만 이 반도체 섹터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역시나 주도주가 맞다. 오늘도 상당히 많이 강세가 나올 텐데 고점 돌파 시에 매수하기보다는 이거 반도체 너무 많이 밀리는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에 사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할 것 같고요. 어제
어디장이죠? 그 화요일장에서 반도체주들 상당히 강하게 올랐지만 그중에 요거 상대적으로 개장하고 네. 조금 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어제 석가탄신일로 하루 휴장하고 오늘 개장을 한 상황인데 그동안 뉴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4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자들 좀 매수 심리가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들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호가보다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1.4% 강세 2,769포인트. 코스닥도 1.2% 올라갑니다. 87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79,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 강세입니다. 확실히 주가의 탄력도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19만 2,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6% 상승합니다. 38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 올라갑니다. 79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올라갑니다. 6만 5,400원이죠. 현대차는 0.2%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기아는 0.9% 올라갑니다. 11만 5천 원이죠. 셀트리온도 1.5% 상승합니다. 지금 19만 3,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3% 상승하면서 40만 7천 원에 거래됩니다. KB금융도 0.8% 올라가네요. 8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반등 보여줍니다. 21만 3천 원이고 에코프로도 1.4% 상승합니다. 9만 9,300원. HLB도 3.8% 상승하면서 닷새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줍니다. 9만 8,3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3% 이상 올라갑니다. 18만 원이고 엔캠도 4.5% 상승하면서 3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HBSP가 2.9% 강세네요. 37,950원, 3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민우공업은 0.5% 빠집니다. 28만 8,000원이고 셀트리온제약도 2.3% 올라갑니다. 9만 9,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 올라가고요. 클래시스 0.4% 상승하면서 4만 8,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네요. 지금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STI가 6% 강세고요. 지금 35,900원, DIT도 6% 이상 올라갑니다. 27,050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상승 중이고 이오테크닉스도 4% 강세, 한미반도체 4% 이상 올라갑니다. 14만 7,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앞서 보셨고 제너셈, KC텍, PSK홀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모두 3% 이상 올라갑니다. AG 테크놀로지도 3.6% 강세고요. MK전자 또 지금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도 다시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조금 물량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만큼 음봉으로 좀 전환된 종목들도 꽤 눈에 띕니다. KBI 메탈이 12% 급등합니다. 4,150원. 재룡전기도 1.6% 올라가고요. 대원전선도 2.6% 상승합니다. 이 가운데 대한전선 1.68% 올라가고 가운전선은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 외에 LS 그룹주도 좀 좋네요.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LS 모두 1%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또 다른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2.5% 상승합니다. 92,900원이고요. 에이직랜드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에도 속하다 보니까 지금 4% 강세, 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 네페스아크가 2.3%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디바이스 AI, CXL 관련주들 다 올라갑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이제 가온칩스가 4% 강세고요. 제주반도체가 오늘도 1.7% 상승합니다. 23,300원이고
칩셋 미디어도 1.9% 올라가고요. 또 퀄리타스 반도체도 1.7% 상승, QRT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오늘 또 옴디바이스 AI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90억 원, 1,48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가 1,92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삽니다. 232억 원 순매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6억 원, 11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와,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지금 개장한 지 5분 지났는데 4,250계약 지금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는 약간의 또 시간차가 있는데 매수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4,250계약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급락이네요. 15원 30전 하락한 1,353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네, 대박이죠. 네, 환율 많이 떨어지네요. 예. 참 결국은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차트가 시사하는 바를 갖다가 확인하기까지 뭐 한 1, 2주가 걸리든지 길게는 뭐 한 달도 걸리고 합니다만 참 신기하거든요. 결국 1,400원 찍고 돌아섰을 때 네. 이제 누구나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은 1,350이고 1,330이다. 이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오잖아요. 그러게요. 결국 오고 그 말은 결국 1,330까지도 애초에 봤던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 장이 우리 돌았을 때부터 애초에 찍어졌던 2,850 내지 2,860 이걸 결국 간다는 얘기겠네요. 네네. 와, 근데 참 기관은 꼭 이럴 때만 사더라. 이럴 때만 미리 좀 사지. 아, 그러니까 선물 저렇게 벌써 지금 엄청 사- 개장하고 7분도 안 됐는데 예. 거의 5천 개 가까이 사고 기관이 거래소에서 한 3,300개 가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오니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으로 와, 잘 가네요. 지금 오늘 같은 날 빠지는 섹터도 있나요? 빠지는 섹터요? 예. 글쎄요. 오늘 다 보면 오르는 날이니까. 아니요, 게임주들이 조금 떨어져요. 예, 뭐 게임주가? 펄어비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또 저 휴일 전에 좀 올랐잖아요. 오늘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소외가 되는 거죠. 소외가 되는 거. 예. 예. 저쪽은 뭐 미용기기 한참 좋았잖아요. 뭐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이요. 그런 쪽 종목을 좀 볼게요. 지금 APR 같은 거.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쪽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은 오히려 강세예요. 5% 강세입니다. 1,840원. 제이시스 메디칼이 많이 올라가고 뭐 하이로닉, 메디톡스, 클래시스. 이쪽도 좋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있는데 음. 네, 시장에서 심리가 지금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이 와중에 아마 지금 우리 강 부장님은 몇 개 지금 종목이 눈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오늘 뭐 해운 조선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빠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상당히 제일 셉니다. 시장에서. 그러네요. 오늘 해운주가 좀 많이 빠지네요. 아까 반도체 얘기하다가 잠깐 맞아요. 그 마무리를 좀 끊기는데 지어주세요. GST 얘기하고 싶어요. GST? 네, GST. 일단 GST 종목이 전일 반도체 섹터 다 오를 때 이 종목만 오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조금 매력적이다. 가격적으로. 네. 주도 종목이고 이 예.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 미국 마이크론, 중국 YMTC 등 국내 스크러버 칠러 제조 기업들 이 장비를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T가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3년 연속 흑자 기업인데다가 올해 작년 결산 순이익 369억 원 순이익 기록했지만 시가총액은 4,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또 올라갈 것이다. 근데 왜 이 종목 갖고 왔냐? 전일 반도체 다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래서 예. 타이밍 좋다. 간단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사실 올라갈 때 또 들어가기는 약간 좀 무섭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 보실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 갖고 온 거고요. 아. 이미 더 빨리 오른 종목들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고점 수준을 보면 됩니다. 52주 전에 고점이 아직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고 나서 돌파했으면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아직 다른 종목들보다 덜 올랐으니까 타이밍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화장품주는 어때요? 최근에 화장품주 흐름도 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APR 같은 경우가 이제 신용잔고가 81%, 그만큼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정을 보이게 되면은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나스닥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 네, 실제로 이어지면 기대감으로 있을 때가 낫다 차라리. 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오르던 섹터가 그 음식료 섹터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생필품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섹터 역시도 과열까지 주가 흐름이 좋을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투라든지 인그루드랩 주가 보시면 대단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도 상당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한번 봐야겠죠. 펌텍코리아 이 종목은 그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하게 실적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화장품 용기 1위 업체입니다. 용기 업체. 그래서 결국 이제 화장품 하려면은 비닐봉지에 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용기에 담아서 가야 되니까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을 포함해서 약 300군데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KBT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이 펌텍코리아의 주가도 오를 것이고 실적도 좋아질 거다.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이거 두 개 다 들으려면 지금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후반부에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하셨잖아요. 네, 예. BI 매트릭스. BI 매트릭스. 아, 네. BI 매트릭스. 네. 오픈 AI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AI 관련 어플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네. 가장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 로우 코드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이 코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딩 네. 없이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약 700여 개의 계약 정부와 기업들의 이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BI 매트릭스. 주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오른다 그러면 BI 매트릭스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상장한 지 채 반년이 안 됐군요. 그렇죠. 예. 와, 그런데 보니까는 올해 1월 달에는 한 19,000원이었던 주가인데. 그러네요. 예,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예. 또 그러네. 또 꿈틀거리네요. 허니픽 종목도. 허니피. 이 허니가 지금 이 강제 허니의 허니죠. 네, 꿀 맞습니다. 아니고. 꿀이 아니고. 네. 예. 예. 맞습니다. 허니피. 제가 이제 앞서 힌트 많이 드렸죠. 오늘의 허니픽은 바로 비나텍입니다. 비나테 아까 수소 연료 전지 쪽이기도 그렇죠. 하고. 플러그 파워 주가 상승에 의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또 호주에서도 6조의 보조금 준다고 합니다. 예.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 움직일 건데 무엇보다 전력 설비 수혜주로서 매력도 가장 높은 기업이죠. 슈퍼 커패시터는 2차 전지와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예.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는 영혼의 단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ESS 저장 장치가 있잖아요. 그 저장 장치에도 슈퍼 커패시터가 들어가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도 들어갑니다. 고성장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33년도까지 슈퍼 커패시터 시장은 연평균 14%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형 슈퍼 커패시터 시장에서 글로벌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공사와 4년간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 ESS 저장 장치에 들어갈 슈퍼 커패시터를. 그래서 지금부터 3년간 실증 작업에 착수한 상태고 특히 데이터 센터형 슈퍼 커패시터의 매출 증가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성공, 그리고 순이익은 260%나 증가를 한 상황. 그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커패시터 납품을 비나텍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 매 분기마다 20%씩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신빙도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종목을 제2의 HD 현대 일렉트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종목을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코로나 이후에 시장 조정받을 때도 이거는 견저했네요,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한 2주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 예.
야 진짜 종목 공부 많이 됩니다. 박 부장님 나오시면. 좀 특이한 거 많이 갖고 오죠. 예.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음,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들도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스토리가 되는 종목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뭐가 되는 종목들? 스토리. 스토리가 예, 아. 스토리가 되는 종목들. 시장에서 스토리가 되는데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주가 탄력도 높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뭐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좀 섹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좀 상승 가도를 달렸던 뭐 AI 관련 섹터를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좀 눌렸던 섹터를 또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 섹터도 현 시점에서는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게임 섹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예, 있는 조정이고 상황이죠. 사실 네. 어제 전까지는 또 올랐거든요, 단기에 조금. 그렇죠. 이게 게임 섹터가 좀 좋게 보는 거. 어쨌든 실적이 1분기 때 생각보다 예상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주가들이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게임즈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열풍이 불어야 돼요. 메타버스. 그렇죠. 네.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 아. 게임주들 섹터가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때 게임주들 나도 메타버스에 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메타버스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컴투스와 넵튠이라는 기업입니다. 넵튠. 예. 넵튠이라는 기업이 저는 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것도 반등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아직 반등 안 나왔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네.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순이익은 200억대가 넘는 순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과거에 1조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지금 2천억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순이익 200억 나온 거 물론 본업에서 나온 건 아니고 게임 그 금융 수익에서 200억의 수익이 나온 건 아, 사실입니다만 그래요? 예. 보통 메타버스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금융 수익으로 커버치면서 흑전에 성공했다는 점.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는 넵튠은 바닥에 있어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